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의 감정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유명 인물이 거에게 선물로 효도를 했다는 소식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을 둘로 나눈다. 한편에서는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거액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자녀에 대한 감탄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가치인가라는 의문이 따라온다. 이번에는 13세 음악 천재 빈에서의 이야기가 그 감정의 폭을 더욱 크게 흔들어 놓았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빈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 25억 원 상당이 아닌 25억 원 수준의 고가 자산으로 언급됨에 달하는 초고가 슈퍼카를 선물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최신형 럭셔리 한정판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상위 부유층 중에서도 약 0.5%만이 소유할 수 있는 희소한 차량이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금액 때문만이 아니다. 아직 13세에 불과한 소녀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상징성이 큰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충격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진다. 효도와 성공이 만나는 지점.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매우 전통적인 가치인 효도와 연결된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효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 표현 방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정서적 표현이나 생활 지원을 넘어 개인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초고가의 선물로 확장되는 것이다. 빈에서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건네는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 가격 때문이 아니라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 자신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동시에 느낀 결과일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순간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다. 수년간의 희생, 걱정,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순간의 보상처럼 느껴지는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다. 25억 원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 25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소비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고급 부동산 투자나 장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이다. 그러나 이 금액이 슈퍼카라는 형태로 소비될 때 그 의미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상징성으로 이동한다. 슈퍼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성공의 상징이며 사회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다. 특히 한정판 모델일수록 그 의미는 더욱 강화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징이 이제는 특정 연령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부와 경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재능과 영향력만으로도 사회적 상징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성공 사례가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까? 현대 자동차와 브랜드 특권의 의미.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현대가 빈에서에게 제공한 특별한 대우다. 그녀는 브랜드 핵심 모델로서의 대표급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협찬이나 광고 계약 수준을 넘어선다.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 있어 브랜드 대표 인물은 단순한 홍보 모델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상징하는 존재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다. 젊고 영향력 있는 인물은 브랜드 이미지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새로운 소비층과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13세의 아티스트가 상업적 상징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성공의 이면 보이지 않는 압력.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성공의 결과다. 화려한 무대, 고가의 선물,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존재한다. 천재라는 수식어는 축복인 동시에 부담이다. 한번 그 위치에 올라서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한다. 이는 성인에게도 부담이지만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훨씬 더 큰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감정, 창의성, 정신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빈에서의 사례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 조기 성공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상징으로 확장되는 개인의 이야기. 이와 같은 사건은 빠르게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재능과 노력의 결과로 본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균형한 사회 구조의 단면으로 해석한다. 두 관점 모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소비하느냐이다. 단순히 금액이나 자극적인 요소만 소비할 경우 본질적인 메시지는 사라지고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만 남게 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본다면 우리는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했고 가족이 어떤 시간을 함께 견뎌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성공, 효도,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빈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슈퍼카 선물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감정, 개인의 성공, 그리고 현대 사회의 가치관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효도의 장면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성공은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하는가? 사랑은 반드시 물질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이른 성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25억 원짜리 자동차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세상에서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쉽게 감동하고 놀랄 수 있을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천재라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천재라는 단어가 극소수의 특별한 존재에게만 붙는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미디어와 콘텐츠 환경 속에서 훨씬 빠르게 만들어지고 소비된다. 천재는 더 이상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일정한 성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빠르게 확장되지만 동시에 빠르게 소모되기도 한다. 이 구조 속에서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인물들은 더 큰 기대와 더 빠른 평가에 노출된다. 이는 기회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화려함 뒤에 남는 질문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질문이다. 성공은 언제부터 축하가 아니라 비교가 되었는가? 재능은 언제부터 성장이 아니라 상품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타인의 성취를 보며 동시에 감동과 불안을 느끼는가?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빈 E-15의 사례는 결국 하나의 사건을 넘어선다. 그것은 가족, 사회, 그리고 개인의 성공이 서로 얽혀 만들어낸 복합적인 이야기다. 25억 원짜리 슈퍼카는 단지 표면적인 상징일 뿐이다. 그 뒤에는 수많은 시간, 감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과정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성공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